토트넘에서 챔피언십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를 떠난 양민혁이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국 TVR 풋볼은 유튜브 채널 슈퍼러브를 인용, 양민혁이 QPR로 임대를 가기 전 손흥민에게 받은 조언을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양민혁은 슈퍼러브를 통해 흥민이 형과는 당연히 같은 팀에서 같이 생활했다. 훈련이 끝나고 같이 밥 먹고 냉탕도 항상 같이 했다. 타지에서 같은 팀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면서 임대 가서도 다치지 말고 경험 많이 쌓고 돌아오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지난 2024년 K리그 강원FC에서 고교생 신분임에도 38경기에서 12골 6도움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K리그 1 역사상 최초 고교생 신분으로 프로 선수가 된 양민혁은 시즌 중이던 지난해 7월 토트넘과 계약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다. 프리미어리그의 높은 수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처럼 양민혁의 토트넘 데뷔전은 좀처럼 쉽지 않았는데요. 손흥민도 양민혁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뒤 양민혁은 K리그 첫 시즌 12골과 도움을 많이 기록했고 밝고 두려움이 없는 선수라고 간주했습니다. 또 그는 양민혁이 팀에 합류하게 돼 기대되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싶지만 압박을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축구가 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양민혁은 경험을 쌓기 위해 QPR로 임대 이적하기로 했습니다. 요한 랑게 토트넘 테크니컬 디렉터는 제게 있어 임대 시장은 선수들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면서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한 선수들의 80% 이상이 임대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이강인의 이름도 언급했는데요. 한국 축구대표팀에서 이강인과 인연을 맺은 양민혁은 여기 와서 강인이 형이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다.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방송을 통해 이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이 새해에 먼저 연락을 주셨다.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연락 주기가 쉽지 않다면서 강인 이 형이 왔는데 어려움은 없냐. 자신감 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분명. 내가 좋은 위치에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다 등의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마워했습니다. 양민혁은 국가대표팀에서 잠깐 봤는데도 기억해주고 정말 잘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여 이강인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주민규와의 단독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야기 속 이강인 선수와 관련한 일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규는 지난 3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앞두고 33세 333일이라는 나이로 국가대표 최고령 최초 발탁 기록을 썼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싱가포르전에서는 34세 54일 나이에 데뷔골을 터뜨리며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변서 2026 북중미 월드컵도 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물론 마음속엔 있을지라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현재에 충실하며 많은 골을 넣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규는 대표팀 합류 당시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조현우, 엄원상 등 동료들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낯을 많이 가린다. 또 나이가 많아 당장 어울릴 사람이 없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동생들이 다가와 줬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내급 1원 이강인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언급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소집 기간 식당에서 이르게 식사를 마친 주민규는 디저트 코너에서 과일을 가져와 동료와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이를 바라본 대표팀 선배 이강인이 주민규에게 형이 나이 가장 많은데 왜 과일을 직접 떠오느냐며 웃었고 이에 주민규가 내가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나중에 너도 나이 들면 형처럼 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일화를 전하며 주민규는 강인이나 다른 동생들이 먼저 장난도 건다. 처음엔 나도 조심스러워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순수하고 좋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본 바로는 나이가 많은 선수는 직접 과일을 떠오지 않는 문화였는데 주민규 선수가 직접 과일을 떠오는 모습에 웃으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는 이강인 선수나 다른 동생들이 친밀하게 먼저 장난도 치며 다가와 주고 대화를 나누고 지내다 보니 다들 순수하다며 대표팀의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주민규 선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매체에 40살까지 하고 싶다며 축구 자체를 정말 좋아한다. 한계를 두지 않고 도전하고 싶다. 은퇴하더라도 축구할 것 같다. 누군가는 은퇴하면 질려서 안 한다는데 50대가 돼서도 조기 축구회에 나가서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풋 파리지앵은 지난 겨울 파리 생제르맹은 마르코 아센시오를 방출하고 이강인까지 내보내려고 한다.
PSG는 신입생들에게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다. 오랫동안 자신을 표현하고 빛을 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는 적다. 아센시오를 겨울에 내보내는 사례가 그랬다. 이강인의 실망한 PSG는 마찬가지로 내보내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유한 이강인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PSG 수준이 아니다. 이로 인해 PSG는 이강인을 팔려고 한다. 레알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을 영입할 때 2,200만 유로 약 348억 원을 투입했다. PSG는 이강인 이적료로 3천만 유로 약 475억 원을 원한다. 이강인의 기술력, 마케팅 가치를 생각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프랑스 푸실은 이강인은 PSG에서 마지막 몇 주를 보내고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떠날 것이다. PSG는 이강인을 보내기로 했다. 이강인은 럭셔리 조커로서 활약을 이어갔는데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기뻐했다. 이강인은 점점 경기에 뛰지 못했다. 경쟁자들의 밀려 대가를 치렀다. 이강인은 이적 시장에 떠날 것이다. PSG 결정권자들이 확인했다고 이강인 방출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PSG는 이강인과 결별을 원한다. 이강인은 떠날 선수다. 이강인이 쉽게 짐을 쌀지는 알 수 없다. 이강인은 PSG와 2028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 PSG 선수들 연봉을 생각하면 적절한 돈을 받고 있기에 고민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프랑스 르텐스포르트는 PSG는 이적 시장 동안 몇 가지 포지션에 변화를 주려고 한다. 새로운 선수를 최소 5명은 영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근거로 프랑스 르 파리지앵의 도미닉 세베라크 기자의 주장을 전했는데요. 세베라크 기자는 PSG는 새로운 골키퍼, 아슈라프 하키미 백업, 또 다른 미드필더와 스트라이커, 그리고 이강인을 대체할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렐레보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이강인, 하비게라, 이냐키 페냐를 관리하는 스페인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는 이번 주 영국에서 많은 경기를 관전했다. 맨유, 아스톤 빌라, 에버턴을 포함해 몇몇 구단과 만났다고 하면서 이강인 이적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여기에 맨유와 연결되는 부분은 놀라움을 주는데요. 지난 겨울에도 맨유 이적설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투토 메르카토는 이강인은 올겨울 유럽 축구 시장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다. 프리미어리그 두 구단이 그를 여러 차례 관찰한 바 있다. 뉴캐슬과 맨유에서 이강인에 대해 문의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영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고 맨유가 다가올 여름에 중원 개혁을 시도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강인 필요성이 주목됐었습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의 소유주 카타르 국영투자청 QSI가 스페인 라리가 2부 리그의 말라가 CF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만약 QSI가 말라가 인수에 성공할 경우 PSG 선수들이 말라가로 임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소유주가 같은 구단 간 선수 임대가 생각보다 흔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소속팀 내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이강인이 출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말라가로 임대를 떠날 가능성 역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유력 매체 레퀴프는 PSG의 대주주인 QSI가 스페인 2부 리그에 속한 말라가를 인수할 수 있다며 양측은 약 1억 유로, 약 1,582억 원으로 추정되는 계약 조건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은 결론이 빨리 나오길 기대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QSI는 최근 몇 년 동안 종목을 가리지 않고 스포츠 구단 지분 인수와 관련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미국 프로농구의 워싱턴 위저즈의 지분을 인수했고 2024년에는 아우디 F1 팀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레퀴프는 말라가는 현재 스페인 호텔 및 부동산 회사인 블루베이와 카타르의 사업가 압둘라 알타니가 소유하고 있으나 법정 관리에 놓인 상태라면서 QSI는 말라가를 인수해 축구 외에도 스포츠 전반에서의 활동을 확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매체는 그러면서 QSI가 말라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말라가가 2030 국제축구연맹 피파 월드컵이 개최되는 도시 중 하나가 될 예정이며 QSI가 말라가 인수를 통해 스페인에서 6번째로 규모가 큰 도시인 말라가 시장을 공략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레퀴프에 따르면 QSI의 대변인은 QSI는 현재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며 QSI가 스포츠 구단 지분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레퀴프는 QSI가 말라가 인수에 성공할 경우 이것이 PSG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언론은 만약 말라가가 1부 리그로 승격해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게 된다면 같은 소유주가 관리하는 구단이 동일한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는 걸 금지하는 유럽축구연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현재 PSG와 브라가의 경우처럼 PSG는 말라가와도 연결고리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최근 몇 시즌 동안 PSG에서 자리 잡지 못한 선수들 중 일부가 포르투갈로 이적한 사례가 있었다. QSI가 소유한 클럽끼리는 확고한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말라가의 합류로 이러한 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부분을 조명했습니다. 만약 QSI가 말라가를 인수한다면 레퀴프의 설명대로 PSG와 브라가 그리고 말라가 사이의 연결고리가 구축됩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소유주 시티 풋볼 그룹을 중심으로 맨시티와 뉴욕시티, 멜버른 시티가 협력하고 있는 것이나 RB 라이프치히, RB 잘츠부르크 등 음료 회사인 레드불이 소유한 구단끼리 선수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PSG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PSG 입장에서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PSG는 이를 적극 활용해 팀 내에서 기회를 받지 못하는 선수들이나 경험이 필요한 유망주들을 브라가나 말라가로 보내 출전 시간을 늘리고 경험을 쌓게 한 뒤 다시 구단으로 복귀시키거나 브라가와 말라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영입해 가용 선수 풀을 넓힐 수 있을 예정입니다.